정보통신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속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 봤을 땐 컴퓨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해서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정보들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보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통신 장비를 이용을 해서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분산되어 있는 정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접속을 하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다음, 그리고 SNS 활동도 하죠.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고 공유하는 방식을 우리는 정보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통신을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처리 체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전기통신에 의해서 정보 전송 기술과 컴퓨터에 의한 정보 기술을 결합한 형태를 우리는 정보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정보 처리 기능 또는 전송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그리고 정보 전송 기술과 정보 처리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의 다양한 기능을 살펴보면요, 필요한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 해서 정보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게 해줬고, 대용량의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였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합니다. 맞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통신을 합니까? 뭐 손짓이나 아니면 몸짓, 그리고 음성으로, 말로써 이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지요. 근데 동물들 같은 경우, 그리고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몸짓이나 분비물이나 아니면 냄새 등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아래에서 보면은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보니까 조선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군졸이 말을 타고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손에는 어떤 편지를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 이거를 이제 우리 파발마라고 합니다. 이 파발마라는 게 뭐냐면은, 조선시대 중기에, 그러니까 이제 변방에서 이제 어떤 뭐 작전을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군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본진에다가 이제 말을 타고 달려가서 직접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어떤 특정 구간까지 이동을 하고 다시 또 그 어떤 구간에서 다시 또 그 다음 구간까지 이렇게 말을 번갈아 가면서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릴레이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군졸이 들고 있는 이 편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고는 다시 이제 변방으로 다시 이제 파발을 보내겠죠. 편지를 적어서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으면 이렇게 대처를 해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시대는 이 파발말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었다고 이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줬네요. 재밌는 그림이네요. 그죠?
이번에는 가청 및 가시 거리 통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좀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 가청이라는 건 뭐냐면, 흔히 여러분들 사람의 이 가청 범위를 아십니까? 가청 주파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0Hz에서 20,000Hz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헤르츠일 경우에 20Hz, 30Hz, 100Hz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좀 한번 음성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주파수 대역이 낮다고 하면은 음성이 이제 하고 이렇게 들릴 거고요. 만약에 주파수가 값이 높다면은 거의 그냥 한 12,000, 13,000Hz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 소리가 라디오 주파수 같은 거 있죠. 삑삑 하고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소리를 한번 접하게 될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때 한번 제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교육을 할 겁니다. 그때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한번 바라다 봅니다. 통신은 인류의 발생과 함께 시작했다. 네. 손짓 발짓 하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북도 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영토도 넓어지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원거리 통신 방법이 이제 필요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거리 통신을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한 끝에 나온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아래 그림을 보면 이런 화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로라고 해야 됩니까? 아궁이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크다란 이제 불을 지필 수 있는 이래 큰 아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런 아궁이를 우리는 봉화라고 합니다. 이런 봉화에다가 이제 막 나무를 넣고 마른 풀을 넣고 이제 막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펴서 이제 연기를 띄우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아궁이가 여기 보이는 건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봉화가. 연기가 하나가 올라왔을 때는 적군이 쳐들어왔다. 2개가 올라왔을 때는 적군이 너희들한테 간다. 3개가 올라왔을 때는 적군들과 싸우고 있으니 도와주러 와라. 그래서 4개, 5개일 때는 또 어떤 이런 신호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봉화나 아니면 파발마나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거 나오죠. 고전 무협 영화를 보면 비둘기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장면들도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이 이제 대중매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편지를 적어서 이제 문자를 이제 서로 주고받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이제 문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발명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되겠네요. 이 은나라의 갑골 문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집트 상형 문자나 은나라의 갑골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원전에 나온 거죠. 그죠? 이 은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국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2번째 나라죠. 따지고 보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중국의 첫 번째 나라가 이제 하나라였죠. 하나라고, 그 다음 세워진 나라가 이제 은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은나라 시대에 이런 어떤 상형 문자가 상형 문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갑골 문자나 상형 문자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담은 이제 문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리고 여기랑 비슷한 형태가 이제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되겠죠. 여기에도 어떤 의미를 둔 이런 모양이나 그림들을 가지고 이제 의미를 전달하는 문자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중국인들이 쓰는 한자 서체가 나오게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런 한글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통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기통신이 이제 되면서부터 원거리 통신 시대를 열게 됩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최초의 전신기가 나옵니다. 이 전신기를 만든 사람이 이제 모스라는 사람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이게 단말기가 되겠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겁니다. 이 단말기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연결해 가지고 반대쪽에 먼 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또 똑같은 이런 전신기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전신기가 있다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있죠. 여기를 이렇게 탁탁탁탁 때려줍니다. 때려주면 여기에서 이제 전기가 발생합니다. 전기가 발생을 해서 여기를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곳으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전기가 가면서 이것은 이제 철판으로 됐습니다. 철판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철판이 이제 여기에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떨어졌다 붙었다는 그 간격을 보고 이제 그 시간차와 그 다음에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그 속도를 보고 간격을 보고 이제 미리 정해놓은 그 문자나 아니면 단어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선을 직접 연결해 가지고 이제 서로 정보를 이렇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876년도에 보면은 이제 이 벨이라는 사람이 이 전화기를 이제 발명을 합니다. 이 전화기는 이제 사람의 음성을 직접 실어서 이제 반대쪽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이 전화기가.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회색 그림을 보면은 이 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이렇게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 자료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이제 전화기를 들고 이제 뭐 내가 이런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이제 자랑질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1800년대에는 이렇게 모스 전신기를 만들고요. 모스가 전신기를 만들었고 벨은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이제 무선으로 된 전신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신기에다가 선을 달아서 이렇게 전기적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게 서로 통신을 했다면 1901년도에는 이제 무선으로 선 없이 이렇게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무선 전신과 전화기가 사용되면서 무선 통신 기술은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지상하고 이제 항공기 사이의 통신도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195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차